예, 빨리 끝내고 점심시간 가지면 아까 뭐 질문 여러 가지 있었는데 뭐 계약서를 1년짜리 계약했다. 그러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나 1년 만에 나간다 하고 1년을 주장해도 되고 또는 2년을 주장해도 되잖아요. 그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요 시점이 된 거예요. 요때까지 살았어요. 요때까지 살았다는 거는 요거 선택한 거죠? 요거. 그죠? 2년이에요, 2년. 그러면 2년이 지나서 2년으로 본다 했으니까 2년이 지나서 나 나간다 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하면 3개월 만에 만료되죠? 만료. 근데 요때 나간다 하고 3개월 만에 만료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별거 아닌 질문인데 자동갱신 됐을 때 나간다 한 거야. 저 나갑니다. 그럼 3개월 만에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어요. 그러고 목적 건물을 반환하고 비워주고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때. 근데 건물주가 중개수수료 띄고 주는 거야, 보증금을. 맞아요, 틀려요? 건물주가 중개수수료 중간에 나간다고 중개수수료 띄고 주는 거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보증금 전액받을 수 있고요. 법적으로 만료가 됐으니까. 그 건물에 세를 놓던 지가 살던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지가 세 놓는데 내가 왜 중개수수료로 부담하냐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그전에는 지자체마다 틀렸어요. 그전에는 뭐 계약 체결 시에 생긴다. 그전에는 계약 체결 시에 생긴다. 또는 뭐 계약이 완성됐을 때 수수료 청구권이 생긴다. 또는 뭐 계약 체결 시 절반, 잔금 치렀을 때 절반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자체마다 달랐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지고요. 법과 시행령에서 중개 수수료 청구권은 언제 생겨요? 기분 나쁘지만 계약이 완성된 시점에. 기분 엄청 나쁘죠? 단, 특약이 가능하다. 특약이 가능하다. 계약 체결 시 생기는 거로. 특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통 협회 계약서를 쓰게 되면 협회 양식을 쓰면 그 조그만 글씨로 중개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 생긴다고 특약이 돼 있죠? 그죠? 그러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이 깨졌더라도 수수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 특약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 가계약을 많이 하잖아. 가계약서라고 쓰셔요? 보통 안 쓰잖아. 그냥 가계약서만 입금하고 말잖아요. 근데 계약이 깨져버린 거야. 가계약도 계약이잖아요, 계약. 예컨대 뭐, 야, 그 건물 마음에 드네? 임차인 너도 마음에 든다.
이제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임대 놓고 임차하기로 했어요. 301호를 보증금 3억에. 그래서 가계약금으로 한 500만 원 입금을 했어요. 500만 원. 그리고 그 다음날 정식계약서 씁시다 했을 때 보증금 3억의 임대차 계약은 성립됐다 안 됐다? 됐어 안 됐어? 된 거죠.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근데 그 다음날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소유자한테 전화합니다. 3억 5천 받아들일 테니까 우리한테 넘기라고. 염장을 지르는 거죠. 열받지.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소유자한테 전화해서 좀 더 받아들일 테니까 우리한테 넘기라고. 그러니까 소유자는 요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죠. 요 계약을. 그랬을 때 법적 효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요 중개사무소한테 쫓아가서 멱살잡이 한판 하고 그럴 수 있느냐. 증거 안 남기고 좁혀야 돼. 그리고 요 법적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자, 중개 수수료 청구권이 생겨요? 안 생겨. 중개 수수료 청구권이 안 생겨. 계약이 완성됐을 때 생긴다고 했잖아요. 개정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자, 중개 수수료 청구권이 안 생겨. 그 다음에 임차인은 500만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달라 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1000만 원을 챙기겠죠. 그죠? 근데 왜 수수료는 안 주냐고 환장하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가계약서를.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녹취하셔야 돼. 녹취. 근데 상대방이 답변을 해야 되잖아. 답변을. 동의한다는. 저 계약은 성립된 거고요. 자, 가계약금 들어갔죠? 해가면서 계약은 성립된 거고요. 저 수수료 청구권은 지금 생깁니다. 수수료는 얼마 정도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는 걸 녹취해야 돼요. 그게 바로 특약이죠, 특약. 계약이 완성된 시점에 생기지만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거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죠. 그렇게 특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가계약서를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 협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제가 가계약서 양식을 올려놨는데 그냥 팩스로 보내. 직장에 근무할 거 아니야 남편이? 그 남편한테 팩스로 보내. 거기다 사인해서 다시 보내달라고 그래. 그 가계약서를 받은 거죠. 그러면 팩스로 왔다 갔다 해도 가계약서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수수료 계약 체결 시 생긴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계약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질문했더라? 중개 수수료를 안 주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특약을 했는데 협회 계약서를 썼다든지 뭐 구두로라도 계약 체결 시 발생한다고 계약 체결 시 수수료가 생긴다고 특약을 했는데 안 주는 거야. 그러면 뭐 소장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소액인 경우는 소액 재판 금방 끝나요. 판사가 소액인 경우는 바로바로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뭐 한 2, 3개월? 얼마 안 걸리니까 바로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날려 보내야 돼. 그래서 요게 확정이 되면 상대방 계좌압류. 계좌압류가 좋아요, 아주. 거래하는 법무사한테 요거는 원가로 좀 해달라고. 사실 원가 얼마 안 합니다.
뭐 인치대니 뭐니 10,000원 들면 법무사는 17만 원 받고 20만 원 받고 그러잖아요. 근데 1, 2만 원밖에 안 들어가.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소장 날려 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소송 같은 거 안 해봤는데요. 저는 내용 증명 이런 거 안 보내봤어요. 근데 어떻게 보내지?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해야 됩니다. 저는 저는 안부 편지입니다. 안부 편지. 왜 소장 안 날라오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확정일자와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넘기게 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입주단지다. 그 분양은 잘 되더라고요. 분양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가 덜해서 그런지 분양은 잘 되더라고. 근데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다.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그러면 입주 단계에 보존 등기가 안 나옵니다. 대지권의 정리가 덜 돼가지고. 그러면 잔금 치르기 위해서 501호에 세를 놓는데 인도받고 주민등록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보증금이 2억이다. 소유자 갑이고. 근데 나중에 보존 등기가 나오죠. 2, 3년씩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요게 만약에 3월 2일이다. 요 보존 등기 2년 후 5월 1일 날 나왔는데 요때 저당권 등기 합니다. 저당권. 국민은행에서 저당권 등기 합니다. 입주단지 전세계약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저쪽에 강동구 아이파크 1단지냐? 거기도 몇 년 전에 제가 한 바퀴 돌아봤는데 그 중개사무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아시는 분들이래. 그래서 입주장사 잘했냐고. 잘했대요. 그러면서 요번에 손도 봤다고. 뭘 손 봐요? 얼굴 손 봤다는데 돈 벌어가지고 어르신들은 주름 피더라고. 그 정도로 영업을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질문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재건축 단지, 입주 단지는요 입주 시에 보존 등기 안 나와요. 그러면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인이죠. 자, 미등기 부동산의 임차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근데 저쪽에 상암동 아이파크 같은 데는 동사무소에서 전인신고는 받아주는데 확정일자를 안 찍어준다고 그러대. 웃긴 애들이야. 알지도 못해가면서 우기는 거 보면 나 환장하는 거죠. 확정일자도 미리 안 찍어주려고 하죠. 네. 안 찍어줄 이유가 뭐가 있어? 어차피 우선변제적 효력은 전입신고한 2일 날 생기는 건데 승질나 죽겠어. 어쨌든 찍어줘야 돼요. 전입신고도 받아줘야 되고요. 근데 입주단지 경우는 보존 등기 안 나왔다고 전입신고 안 받아준다든지 확정일자 안 찍어주는 이상한 동네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럼 나중에 보존 등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수 분양자는 중도금 대출을 받았잖아요. 집단대출 국민은행한테. 그러면 은행에서는 갑한테 전화가 와. 가봐. 나 저당권 5월 1일 날 취득했는데 말이야. 야, 선순위 전입신고 이거 뭐냐 이거? 이거 빼. 퇴거시켜라 이거. 퇴거 안 시키려면 대출금 상환해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와요. 그러면 나는 입주장사하면서 수백 장의 임대차 계약서를 썼는데 이 사람은 중개사무실에 찾아오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찾아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그래요. 또 임차인한테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거 퇴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보증금이 2억이 넘거든. 자기는 퇴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소유자는 어쩔 줄 몰라가지고 공인중개사 사장님만 잡아요. 그냥 아주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자, 입주단지는 전세금이 싸요 비싸요? 엄청 쌉니다. 엄청 싸.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국민은행 2억 5천만 원에 선순위 대출이 국민은행에 2억 5천만 원의 중도금 대출이 선순위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특약을 쓰라고. 이런 특약을 써주고 안 써주고의 차이인데요. 이런 특약을 안 써주면 선순위 요 세 글자. 요 선순위를 안 써주면 전입신고 안 뺄라고 그래요. 근데 선순위 이렇게 써주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뺍니다. 어디로 빼지? 어디로 빼? 우리 집으로 빼는 거야.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장님은 입주단지 아파트 하나는 분양을 받던지 전세를 넣던지 해서 분양을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집으로 다 빼는 거야. 그러고 다시 전입신고 해가는 거죠. 그러면 저당권 밑으로 가죠. 저당권 밑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집에 전입신고한 사람이 150명이야. 그래서 이 집 팔고 나올 때 매수인은 잔금 대출 받잖아요. 전입신고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잔금 대출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집 팔고 나올 때 전입신고 남겨진 자 있나 하고 확인하고 나왔다. 확인하고. 그런 특약. 그 다음에 아까 또 그거죠. 질문사항 중에 자, 존속기간 만료 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해지 통고해야 되죠. 나가라. 그러면 이때는 보증금이 2억이었어요. 을한테 세를 놓은 거예요. 근데 해지 통고하고 내보내고 다시 보증금 3억에 놔도 되는 거죠? 병한테? 그죠? 그죠? 그리고 해지 통고하고 을한테 3억 원에 내놔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새로운 계약이니까. 연 5% 제한을 받으면 그건 아니라니까. 새로운 재계약이니까. 근데 상당수의 임차인은 구두로 해지 통고하면 언제 전화 주셨어요? 나가라 소리 못 들었는데? 이래 버린다니까. 그래서 카톡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톡. 나 그거 최근에 알았네. 상대방이 카톡을 봤다. 그럼 일이 사라지더라고. 나 이거 최근에 알았어. 안 배니까 죄송합니다. 안 배. 저도 50몇 살 되다 보니까 안 배더라고. 오늘 강의 헤매는 게 다 초점 렌즈를 꼈더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카톡으로 남기면 제가 실제로 자기는 해지 통고 못 받았다는 거요. 자기는 2년 동안 계속 살겠다는 거요. 그래서 재판으로 문제가 됐는데 요즘은요 전자소송하더라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소장을 만들어서 법원에 버스 타고 가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소장을 쏴버리더라고요. 녹취 파일, 이미지 파일,
첨부 하일로 해서 온라인으로 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판사가 컴퓨터로 만지더니 그 카톡 내용을 PPT 화면에 띄우더라고요. 화면을 이렇게 띄우니까 임차인이 아무 소리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뿌덕뿌덕 우기던 사람이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톡 문자 이런 것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해지 통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질문사항 해결했고, 해지권입니다. 해지권. 민법상 해지 사유가 있어요. 민법. 그럼 무단전대, 양도, 용법 위반, 해지 사유가 됩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 물론 특이한 해지 사유가 이익인데 이것도 민법에 있어요. 이익이 차임 연체 시 해지할 수 있다. 자, 요거 주임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까요? 없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어요. 자, 주임법에 규정이 없다. 그러면 민법에 의한다.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특별법이고요. 요거는 일반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컨대 군형법이 있다. 그리고 그 일반 형법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범죄 행위에 적용되는 게 일반법인 형법이죠. 모든 일반. 그 다음에 군인과 군무원의 범죄 행위에 적용되는 게 구정법이죠. 살인죄다. 살인죄. 뭐 3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 사형에 처한다. 그러면 군인이 사람을 살해할 때는 구정법에 의하는 거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근데 유가증권 위조했다? 수표를 칼라 복사기로 복사해서 유통했다? 만약에 군형법에 규정이 없다? 형법에는 규정이 있어. 벌금 이상의 형벌이 규정이 있다. 그러면 군인이 유가증권을 위조했다. 군형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처벌 안 합니까? 처벌합니다. 일반법 규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정함이 있다면 특별법에 의하고, 특별법에 정함이 없다면 일반법에 의한다. 이게 일반법 특별법의 관계인데, 이익이 차임액에 달했을 때 해지 사유가 된다. 이거 주임법에 없어. 그러면 민법 규정은 있거든요. 민법에 의한다. 그 얘기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80년대 초반이다. 80년도 초반이다. 임차권. 뭐야 이거? 채권입니다. 채권. 한자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요거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 그죠? 요 사람 인자는 의미입니다. 의미. 자, 요거 책자죠. 책자. 소리. 근데 권자하고 결합해서 채권 이상하잖아. 그래서 순화현상, 채권입니다. 채권. 그럼 뭐야? 자, 임차권은 채권인데, 사람에 대한 권리다, 물건에 대한 권리다? 사람에 대한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 야, 가봐. 임대인, 야, 가봐.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켜달라. 야, 가봐. 보일러 터졌다. 보일러 고장났다. 고쳐달라. 사람에 대한 권리라고요. 그러면 내가 채권자임을 채무자 간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굳이 등기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채권자임을 채무자만 알면 되니까.
그러면 목적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생겼다. 자, 갑에 대한 권리자가 병한테 임차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갑에 대한 채권자거든. 물론 등기한다면 가능하지만 등기 없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어. 그 다음에 부동산 경매 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존속보장 돼요? 안 돼요. 약정에 따르는 거지. 근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이 임차인으로 있었는데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보증금은 다 날렸다. 다 띄었대요. 그래서 장관한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그러니까 장관이 2달 만에 만들어 온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래요. 그래서 민법에 따르면 민법상 임차권은 효력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사람에 대한 권리지만 부동산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갖춘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우선 변제적 효력도 확정일자 찍으면 인정하겠다. 그리고 존속기간도 이전 단위로 보장하겠다. 이러한 특별 규정을 두게 된 거죠. 근데 특별법에 정함이 없다면 민법에 의하고 근데요, 전세권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요거는 전세권자로 등기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야 가봐 그 도배장판 해줘야지 이렇게 가봐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냥 목적물 인도받아서 현상유지 수선 의무는 스스로 다 하면서 목적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병한테 소유권이 양도됐어. 전세권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너 누구니? 나는 물건에 대한 권리자야.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나는 물건을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하고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고요. 등기가 돼 있잖아.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도 인정이 돼요. 근데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1년이죠. 그 주임법도 옛날에는 1년이었어요. 근데 2년으로 개정된 거지. 자동갱신 됐다고? 각 당사자는 해지 통과하고 6개월 만에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자동갱신 됐을 때 임대인이 나가! 그럼 6개월 만에 나가야 돼.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임차인보다 임차인의 지위가 약하죠? 아니, 요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아니, 인도받고 주민등록 갖추고 확정일자 갖추면 된 거지. 왜 자꾸 전세 등기 해달라고 지랄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왜 자꾸 전세 등기 해달라고 전화질하냐고. 아주 미치겠어, 아주 그냥. 오히려 임차권의 힘이 더 센데, 뭐 하려고 전세 등기 하려고 그러냐고, 돈 들여가지고. 자, 보시면 전세 등기 하면요, 법인의 임대차 같은 경우는 주거용도 전세 등기 하죠. 왜냐하면 주임법의 보호를 못 받으니까 전세 등기 할 수밖에 없어요.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 확보하려고. 근데요, 전세권은 1년 보장되고요, 자동갱신 됐을 때 나가라. 6개월 만에 나가야 돼. 근데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은 2년 보장되고요, 자동갱신 됐을 때 임차인 마음이죠. 임대인이 나가라 할 수 있어요? 못해. 임차인 마음이에요. 나간다면 나갈 수도 있고 3개월 만에 소멸하죠. 2년 주장할 수도 있고.
그러면 존속기간 측면에서 볼 때는 전세 등기한 전세권이 유리합니까? 주임법상 임차인이 유리합니까? 임차권의 힘이 센 거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선 변제권과 관련해서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준 임차인은 뭐 보증금 1억 원 중에 5천만 원 배당받았고 5천만 원 덜 받았다. 잔액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잔액 가지고 대항력이 있다니까. 새로운 수요자한테. 근데 전세 등기한 사람이요. 전세 등기한 사람이 배당을 요구했어요. 돈 받고 나간다고. 근데 전세금 1억 중에 5천만 원 덜 받았어. 그럼 5천만 원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저당권자입니다. 담보물권자라고. 아니,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돈 받고 나가겠다는 거잖아. 담보물권자라고요. 저당권자가 뭐 야, 돈 줄 때까지 못 나가 할 수 있냐고. 못 한다고. 그러면 대항력 측면에서 등기한 전세권의 힘이 셉니까? 전입신고한 임차권의 힘이 셉니까? 임차권의 힘이 세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아, 근데 제가 지금 4월 초지? 제가 입찰 하나 들어가는데 아우, 전세권자 병신이야, 바보. 요거 입찰을 이제 권리 분석을 잘하면 싸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을이 전세 등기를 냈다고. 보증금이 4억이더라고요. 전세 등기를 한 거예요. 근데 상간대 보증금이 4억이더라고. 전세금이. 근데 자, 전세권 가지고 경매 신청했다. 전세권 가지고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등기부에 임의경매라고 기재되어 강제경매라고 기재가 돼요. 임의경매. 뭐 밑에 후순위 저당권 뭐 가압류 많지. 근데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해버린 거야. 선순위, 최선순위 전세권. 이거 뭐 4억 다 받을 것 같지? 보세요. 임의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재판 없이 바로 임의 경매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한 3억 2천 정도에 낙찰 받으려고요. 나 3억 2천 없어요. 그냥 다 대출이지 뭐. 3억 2천에 낙찰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전세권자는 8천만 원 덜 받은 거죠. 자, 8천만 원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경매 정보지에는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안 써놨더라고. 애매모호한 것들은 안 써요. 경매 정보지도. 사람이 그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일반인들은 뭐야? 와, 이거 선순위 전세권이잖아. 이 사람이 배당 못 받으면 나 8천만 원 인수하는 거잖아. 해가지고 응찰을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전세권자가 잔액 가지고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낙찰 받으면 됩니다. 월세 300만 원이더라고. 근데 여기다 뭐 꾸밀라고 그래요, 제가. 사업체를 만들라고. 근데 제가 만약에 전세권자였다면, 무슨 병원 재단이던데, 병원짜리거든. 제가 만약에 을이었다면, 제가 전세권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빚 갚아라. 4억 원 반환 청구 소장을 냅니다.
4억 원 반환 청구 소장을 낸다고. 그럼 4억을 줘야죠. 존속기간 끝났는데 왜 돈 안 줘?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너무나 명확하니까.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저 같으면. 저는 전세권 실행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강제경매를 신청한 거라고요. 그러고 판결 받았으니까 압류까지 칩니다. 제가.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전세권이라는 용의물권이 담보물권으로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사업 받을 때까지는 대항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병원재단인데 이런 컨설팅을 안 받은 거죠. 변호사도 경매법은 몰라요. 변호사가 중개업 한다고 막 그러대요. 변호사가 중개업 비슷한 걸 한대. 자기가 뭐 계약 컨설팅을 한다는 거야. 젊은 친구들. 자기가 부동산 한번 사봤어? 매매 한번 해봤냐고. 중개업 하고 싶으면 중개사 시험 보고 자격증을 따든지, 머리가 굳어서 딸 자신은 없는가 봐요. 자격증 따가지고 정식으로 법정 실무교육 받고 개설 등록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변호사가 중개업을 한다? 저는 그게 신문기사 떴을 때 100% 망한다. 망하고 있대요. 안 돼요. 전문가가 중개업을 해야 되는 거지. 손님 모시고 다니면서 설명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냐고. 못 하잖아요. 그리고 변호사가 법률 컨설팅 한다고 하는데 계약 컨설팅, 글쎄요. 실무 경험이 없으면 계약 컨설팅 어려워요. 이런 거 컨설팅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연구하지 않는 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어야지. 임의경매 신청하잖아. 대항력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꾸 전세 등기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님 중에 있으면, 전세권은요 임차권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래도 해달라고 하겠지? 환장하는 거죠. 근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해주기 싫잖아요. 등기부가 뭐 더럽히는 거는 차지하고라도 바빠 죽겠는데 서류 다 권리증 어디가 있는지 막 한 2시간 찾아야 되고, 그게 힘든 거야, 그게. 그래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뭐 이기 차임 연체에 달한다. 이거는 뜨문뜨문 해도 되는 거죠. 뜨문뜨문. 그러니까 1월달에 연체하고 5월달에 연체해도 이기 차임 연체죠. 누적액이 이익이면 됩니다. 일반 임대차와 비교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굳이 등기 안 해도 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나 상임법이나 주임법에 적용 대상이 아닌 임대차, 예컨대 법인의 주택임대차, 민법만 적용되죠? 법인의 주택임대차, 민법만 적용되죠? 힘이 아주 약해요. 토지임대차도 마찬가지죠? 주임법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법만 적용되죠? 아주 힘이 약해요. 그런 경우에 임차권 등기나 전세 등기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런 경우에. 민법상 임대차는 존속보장 규정도 없고요. 지 약정에 따르고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나 담보물권에서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민법성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물권인데, 전세금 지급하고요. 전세권 등기가 성립 요건입니다. 필수 요건. 대항력과 담보물권적인 효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경매 시 배당 요구하면 소멸하고요. 잔액으로 대항하지 못합니다.
근데 선순위 저당권 밑에 전세 등기라면, 선순위 저당권 밑에 전세 등기라면 경매시 무조건 소멸하죠. 배당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항력 없어요. 그 다음에 존속보장은 1년 단위로 보장되고, 주임법이나 상임법에는 갱신요구제도 있잖아. 5년까지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실혼재 승계권. 그런 거 없어요. 주택에 전세 등기한 사람, 원룸 같은 거 전입신고하기 싫으니까 전세 등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혼자 승계권 없어. 최우선 면제권 없어. 최우선 면제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돈 한 푼도 없이 쫓겨나가는 것보다 요거 받고 나가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그 다가구 원룸이 경매 나왔는데, 다가구 원룸에 전세를 그렇게 많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건물주가 불순한 의도로 갖고 있는 거죠. 날려버리겠다 이거야. 왜냐면 부동산 시세가 10억이야. 부동산 시세가 10억인데 전세 등기 하면서 전세금 받으면 한 15억 받는 거야. 그러니까 월세 안 받고 전세 놓는 원룸들은요, 불순한 의도가 있어요.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뻔뻔하게 위에 층에서는 주인이 살고 있는 거야. 나 같으면 임차인 미안해서 도망가겠는데, 임차인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살아요.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름의 원룸은 전부 다 전세 등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입신고 안 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최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아,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